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법 18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암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무효와 취소, 그 중에서 이제 취소를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법정 추인, 취소권의 단기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 취소의 의의를 다시 한번 보면, 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효하다는 게 이제 과일이 생겼다. 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한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행하여졌다는 것을 이유로 소급해서 무과일로 하는 취소권자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했는데 어떤 이 효력요건의 이상 때문에 이렇게 유효했던, 즉 과일이 열렸던 상태에서 다시 과일이 없는 무과일 상태, 무효 상태가 되는 것이, 무효 상태로 만드는 것이 취소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과일 취소, 따버리소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무효와 취소의 구분은 전 시간에 있으니까 다시 참고 삼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추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이는 취소권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따라서 추인 행위는 다시 취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앞에서 뭐 그림으로, 이 과일나무로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거기 연속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일 농사를 지어서 과일을 나중에 추수하겠다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취소라는 게 제가 이제 과일 취소, 과일을 따버리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즉 과일이 성립하긴 했지만 뭐 이 효력 요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가져가지 않고 그냥 따버리고 이제 쳐버리는 것을 이제 취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 과일이 약간의 하자는 있지만 그대로 계속 잘 키운다면은 나중에 제대로 크고 뭐 값어치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농부는 이 과일을 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추수를 하겠다. 즉 이 과일이 끝까지 계속 잘 자라서 마지막까지 가꾸고 관리해서 그 값어치를 최대한 키워서 그 효과, 효력을 다 누리겠다 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취소권의 포기, 즉 이제 중간에 따버리겠다, 쳐버리겠다의 포기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추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이제 중간에 쳐버리는 그 행위는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유과일로 계속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추수하겠다고 표시한 후에는 다시 이제 중간에 쳐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인이 성립하기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이 140조에서 이 추인권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로 규정된 자가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앞에서 이 취소권자는 암기법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외우면 이제 요 취소권자가 곧 이제 추인권자라고 아시면 되고, 요 추자하고 치자가 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인권자는 취소권자다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144조 1항을 보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암기법을, 그 추인은 제가 추임새 라고 암기법 만들 때 연상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추임새는 공연의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할 것, 뭐 공연이 취소 안 되고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제 공연이 되면서 추임새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뒤에 추인하여야 하고,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추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그 취소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대를 나온 후견인은 언제든지 추임새 할 수 있다. 뭐 법대에 나온 후견인은 뭐 이렇게 좀 뭐 실력이 있어서 뭐 언제든지 추임새 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추인권자는 취소할 수 있음을 알면서 추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추인권을 인식하고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143조의 추인을 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145조의 추인을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임의 추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자신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는 것을 알고서 그 자신의 이제 판단하에 추인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취소권에 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고, 따라서 취소권이 있음을 모르고 이제 추인할 수 있는데, 이러면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아직 확정적 유효가 아니고 유동적 유효이므로 또 다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동적 유효라는 것은 현재 유효는 맞는데 나중에 어떤 법률 행위 등으로 인해서 그것이 유효로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유동적 유효입니다. 그리고 이 추인의 방법은 143조 2항에서 이제 142조를 준용하는데, 142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된다를 이제 준용한다고 했으므로,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암기는 추인인 상대방 의사, 즉 못생긴 사람인 상대방 의사, 뭐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인은 명시적 추인도 되고 묵시적 추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묵시적 추임새도 가능,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의 효과는 143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보면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추인이 있으면 불확정의 유효 상태에 있는, 아까 여기에서 유동적 유효라고 했죠. 있는 법률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추인을 이제 추수하는 걸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추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제 그 과일은 확실하게 유과일, 즉 이제 계속 이제 과일로서 최후까지 이제 관리해서 키우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이제 이렇게 중간에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이 취소권을 가진 사람의 상대방을 보호 확인 제도를 이제 두 가지 두고 있는데, 145조 법정 추인 제도와 146조 취소권의 단기 소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 추인을 보면,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취소도 할 수 있고 또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법률 행위의 그 효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대방의 불안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145조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이 추인권자의 추인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취소권자의 의사가 있었든 없었든지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하는 법정 추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 추인과는 달리 이것은 그 취소권에 관한 인식을 특별히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법정 추인이 이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를 암기해 보면, 요 법정 추인을 이제 법정 스님, 우리 법정 스님이 계셨죠. 그래서 법정 스님으로 이제 해가지고, 법정 스님은 취소권은 이제 직권, 무술 중에 직권에 관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스님은 이제 평화라든가 뭐 자비를 말하시는 분이니까 이 무술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죠. 145조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것은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으로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모두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 위에 4가지는 취소권자나 그 상대방이 이 4가지 행동을 했을 때 모두 법정 추인 사유가 이제 되는 것이고, 아래 2가지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일부 양도는 취소권자만, 상대방은 안 되고 취소권자가 청구하거나 양도한 경우만 법정 추인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열거 순서는 제가 암기를 위해서 약간 바꿔놨고, 일단 이 취소권자 상대방 모두 해당되는 네 가지를 노란색으로 암기해 보면, 이 이제 경계인 담을 강제 집행해서,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에 있는 담을 강제 집행해서 청구 양도, 청구의 양도, 옛날에 그 청구, 주식회사 청구라고 이제 건설회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구회사에 양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고, 또 이 두 가지만 외우면은 이제 나머지는 아니다고 외우면 되니까, 이 이제 취소권자만 이제 해당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요 청구의 청자 따서 청취자 할 때 청취, 그래서 청취만 한다, 뭐 나는 보지는 않고 청취만 한다 할 때 뭐 이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요 양자만 따가 쓰고 양치, 그러니까 나는 뭐 세수는 안 하고 양치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취소권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계라는 용어는 채무의 요소를 변경해 가지고 과거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이제 경계라고 합니다. 이것도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또 145조 단서를 보면 이 일을 보류한 때는 거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위에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그 말은 위에 뭐 어떤 행위를 하나를 하면서 동시에 상대방한테 이것은 비록 내가 이것을 했지만 추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표시했다면 이제 이 일을 보류한 경우가 되고, 따라서 이제 법정 추인이 해당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암기는 취권은 법정 선임에게 이 일을 보류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만일 취소권자가 이 일을 보류하면서 이행을 한 경우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법정 추인의 효과는 아까 조문에서 다음 각후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법률 행위는 유효로 확정되고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추인이라는 것을 제가 추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생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과일은 이제 더 이상 쳐버리겠다, 따버리겠다 되지 않고, 이제 그게 완전히 자라서 그 효력을 완전히 발휘할 때까지 이제 그대로 이제 추수할 때까지 가져간다는 그 유과일 상태로 이제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취소권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이 취지를 좀 보면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을 두는 제척기간을 이 14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법률이 예정하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을 합니다. 이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권리 행사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제척기간의 기산점 행사기간을 보면,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날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기산점이 되고 행사기간은 3년. 그래서 여기 보면 취소권은 추인할 때 요게 이제 앞뒤로 이제 띄워쓰기 하기 전에 추인할이 세자죠. 그래서 3년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 기산점, 그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10년 앞에 보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가 있는데, 여기 숫자를 헤아려보면 10자입니다. 그래서 10자니까 10년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두 기간 중에서 한 가지가 먼저 만료하는 것이 있으면 되지, 꼭 뭐 10년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취소권은 소멸하고,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걸 이제 집권조사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법원에서 이 제척기간은 이제 법원의 집권조사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이 암기는 이제 직권을 쓰는 사람이 이 제척을 이제 제낀다 할 때 제처 있죠. 제처. 뭐 사람을 이제 제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사람을 제쳐서 뭐 제껴서 넘어뜨렸다, 이런 의미겠죠. 법원이 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암기법을 중요한 민법 등을 제공했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